안녕하세요.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. 오늘은 6월 27일 토요일 오후 11시 반입니다. 보자선 뭐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. 분위기가 조금 그래도 반전이 된 것 같네요. 30만 원 출금을 또 완료를 했고, 거래 내역입니다. 새벽에 좀 팔린 것 같죠? 걸었던 것들이 팔리고 또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넘어가죠. 오른 건 좀 있나요? 앱토스, 수이, 폴리곤 이런 게 있었고, 뭐 떨어진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비트도 조금은 그래도 올라준 것 같습니다. 분위기가 나쁘진 않네요. 일단 26,400까지는 온 것 같은데요. 일단 토요일인데 약간 그 심의 갭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일단은 그래도 약간은 상승해주는데 과연 이 상승이 또 좀 더 올라가 줄지 아니면 다시 또 밑으로 할지 한번 보시죠. 오늘 밤에 또 움직임이 있겠네요. 일단은 26,400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지금 보여지네요. 조금씩 움직임이 있겠죠. 오늘 얘기는 가장 큰 게 블랙록의 현물 ETF 얘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게 과연 승인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는 식의 얘기인데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일단 다 의견 좀 약간 갈리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지금까지 현물 ETF는 거의 전부 다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. 뭐 그럴 수 있죠. 그런데 이번에 좀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과거랑은 다른 게 있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뭐 시장 조작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재였는데 요건 좀 그런 것들 좀 포함시켜 가지고 감시 공유 계약을 그냥 포함시켰다. 뭐 승인 가능성이 좀 커진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면서 과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신청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ETF가 승인이 됐다. 이번에도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신탁, 뭐 이런 ETF 이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블랙록은 576개의 ETF를 냈는데 한 개만 반려가 되고 나머지 575개가 승인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거의 99%가 넘는 확률이죠. 될 것 같은 것만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번에는 현물 ETF가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신탁의 의미, 뭐 현물 ETF의 의미인데 나중에 이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GBTC랑 좀 약간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렇습니다. 어떤 뭐 이제 뭐 세부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큰 그림에서 현물 ETF가 될지 안 될지를 한번 봐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엔 왠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블랙록 굉장히 또 크고 하다 보니까 음, 이것마저 만약 안 되게 되면 당분간은 큰 어떤 현물 ETF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좀 잘 되기를 바라야겠습니다. 그런데 이게 된다고 해서 꼭 뭐 비트코인이 오르는 건 아니다. 비트코인 ETF가 다가 아니다라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. 상당히 전문적인 글이니까 읽어보시게 되면 분명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잘못된 정보 오해를 잡아보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상당히 좋은 글이니까요.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길어요. 그래요.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러한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분위기를 틈타서 비트와이즈도 지금 또 현물 ETF를 다시 또 재신청하는 것 같습니다. 블랙록과 약간 묻어가면서 재신청을 하면 또 되지 않을까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일단 이런 식으로 반려가 되어도 계속 재신청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언젠간 되겠죠. 테드 얘기입니다. 퍼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어음을 준비금으로 중국 기업의 어음을 준비금으로 준비했다. 뭐 근데 이게 2년 전 얘기니까 왜 이걸 옛날 얘기를 지금 하냐라는 식의 내용이죠. 글쎄요, 왜 자꾸 이런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일까요? 2019년, 2021년 그때 뭐 대출 얘기들 지금은 없다. 지금 깔끔하다는 얘기죠.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과거 얘기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.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약간 퍼드를 뿌리면서 약간은 이렇게 좀 아래에서 좀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. 오늘 말 많았던 델리오 대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. 예,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 인베스트가 파산할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. 금융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. 뭔 소리냐라는 식의 내용이죠. 파산하게 되면 끝 아닌가요? 네,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피해자는 전부 다 본인들이 그냥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돈 못 받는 거죠.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부동산 얘기인데 부동산 사기 얘기죠. 이제 끊이지가 않을 것 같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아마 어마어마하게 또 나온 것 같은데요. 예,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공인중개사를 50명을 가짜로 동원시켜가지고 이건 못 막죠. 작정하고 속이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. 이래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
서울 신림동에 가족 중에서 50명을 내세웠다 이래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1,700명이다라고 하니까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. 이런 것도 있고. 그리고 지금 세종시도 900여 채를 보유한 부부. 한 개인이 어떻게 900채를 보유하는지 모르겠는데 사기 당하게 되면 뭐 이건 뭐 그냥 다 당하는 거죠. 뭐 사실은. 더 이상은 이제 이걸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. 왜냐면 역전세가 한두 건도 아니고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자격증 관리가 잘못됐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는 수준까지 왔으니까 아무래도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죠. 사실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쉽게 돈 버는 그런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. 몇 억짜리를 승계하면서 진짜로 막 금방 몇백만 원씩 버는데 너무 개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 어떤 그 표 때문인가요? 아니면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 이제는 못 돌아간다,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. 전 이해가 맞는 것 같아요, 정말로. 예, 표 때문에 이건 정치인들의 어떤 정책의 실패라고 보여져요. 근데 문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. 해결이 불가능하니까. 그래가지고 누가 당해야지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슬픈 노릇이죠.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약간 좀 내용이 와닿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. 예, 이거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그렇죠. 하여간에 뭐 부동산도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좀 망가지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씁쓸하네요. 이상입니다. 좀 분위기가 과연 좀 더 좋아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과연 블랙록 ETF가 좀 더 비트코인의 훈풍을 불어올지 어떨지 한번 더 지켜보시죠. 돈들 많이 버시고요. 내일도 또 화이팅 하시죠. 감사합니다.